자, 노연주의 상조회비 10,000원. 네, 제대로 입력했나요? 이렇게 노연주 기본급 270, 직책수당 20만원, 연장근로 20만원, 차량보조 20만원, 식대 2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리고 공제금액의 상조회비가 10,000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노연주 씨의 총 지급액이 37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 310만 원 과세, 비과세 급여가 60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급여 60만 원은 어느 것이 반영이 된 거냐면 육아수당 20만 원과 식대 20만 원, 차량보조금 20만 원. 이렇게 3개가 더해져서 60만 원이 된 거고요. 연장근로수당은 여기는 과세로 적용되죠.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기본급 요 3가지는 과세니까 3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이 왜 과세냐? 노연주 씨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고요. 사무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기본급이 210만 원이 넘었죠. 월정액이 210만 원이 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제액계가 318950이고요. 차인 지급액은 3381050이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11월까지 급여가 같게 되겠고요. 거기 이진섭 씨의 급여는 우리가 1월 달에는 입력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진섭 씨가 중간에 6월 달인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급여 명세에는 이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원 등록을 했지만 6월 달에 나타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성동일 씨 8월 급여 지급 시에 성동일 씨의 퇴사 날짜를 8월 25일로 그 사원 등록 메뉴에 가서 입력을 하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에서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사는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이외의 특별공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중도 퇴사자 정산을 8월 달에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달 급여를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자, 귀속연소에 귀속연호를 2로 바꾸시고요. 구분은 1번 급여로 해주세요. 그러면 지난달에 급여 자료하고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재계산을 통해서 사원 정보에 변경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계산에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복사 후 재계산을 클릭하시고요. 전체 사원을 여기 선택을 해주십니다. 확인해 주시면은 재계산합니다 나오죠? 확인. 네, 2월 급여 자료 만들어졌어요. 네, 2월에 1월과 달라진 점이 없으니까 이대로 노연주 씨, 성동일 씨, 김현철 씨 급여 자료 그대로 놓고 또 3월로 가겠습니다. 자, 귀속연월 3월 구분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또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 주십시오.
네, 3월도 2월 급여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4월로 또 넘어갑니다. 4월 9분에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그리고 확인해 주겠습니다. 확인. 자, 5월도 급여 자료 만들겠습니다. 5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겠습니다. 또 확인. 네, 5월도 지난달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른쪽에 자, 이쪽에서는 내가 선택한 사원 한 명의 자료를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는 5월 달에 이 세 명의 합계가 오른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 걸 한번 잠깐 보고 가면은 5월 달 3명의 기본급 합계는 1,050만 원이었고요. 직책수당의 합계는 100만 원이었고요. 연장근로수당의 합계는 20만 원. 차량 보조금의 과세가 10만 원이고 비과세가 4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80만 원이 과세급여, 100만 원이 비과세급여가 되고요. 3명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조회비 모두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액계가 1,362,840은 3명 거 모두 합계를 말하는 거고, 차인지급액 11,437,160은 이 3명의 전체 차인지급액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여기 있는 사원들의 해당 월의 전체 합계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창에서는 내가 선택한 사원 한 명 한 명을 보는 곳이에요. 자, 이제 6월로 급여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6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시게 되면은 확인. 자, 4명이 됐죠. 그래서 6월 달에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의 급여 자료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이진섭의 급여 자료를 추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자, 이진섭 클릭하시고 여러분 297페이지에 있는 이진섭 씨 급여 그대로 입력합시다. 190만 원. 직책수당 없고 연장근로 30만 원. 차량 보조금 없고 식대가 20만 원. 육아수당이 없습니다. 공제에서 상조회비 10,000원 공제하겠습니다. 네. 자, 이진섭 씨는 생산직 사원이었고요. 직전 연도에 총급여는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이어서 사원 등록할 때 연장근로를 비과세여로 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이진섭 씨의 비과세 금액이 50만 원인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따져보면은요.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적용됐고요. 연장근로 30만 원 비과세 적용돼 가지고요. 그래서 5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진섭 씨는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라는 건 그 사원 등록에서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월정액 21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월급여에서 체크가 됩니다. 월정액이 이 두 가지가 월정액이죠. 기본급 월정액이고 식대가 월정액이었어요. 두 개를 더하면 210만 원이죠. 210만 원. 그래서 21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근로 30만 원이 비과세 급여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식대에서 단 10,000원만 증가시키더라도 식대가 월정액이기 때문에
월정액이 211만 원이 되죠. 그러면 30만 원이 어디로 갈까요? 과세급여로 반영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식대에다 21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과세 급여가 아까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뀌죠. 연장근로수당이 과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정액이 210만 원이 넘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로 적용된죠. 그래서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월정액이다, 월정액이 아니다, 이러한 그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생산직의 비과세 과세 구분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대로 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대를 다시 20만 원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과세 급여가 50만 원이 되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진섭 씨의 그 급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를 21만 원으로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그래도 소득세는 산출되는 게 없습니다. 20만 원으로 하든 21만 원으로 하든 세금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구분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고쳐 놓으시면 비과세 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7월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 급여를 만들겠습니다. 7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겠습니다. 7월도 6월과 동일하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8월로 넘어가는데요. 8월로 넘어가기 전에 8월 달에 급여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8월 달 퇴직자 처리를 먼저 하고 옵니다. 네. 자, 8월에 사표를 제출한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원 등록을 합니다.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 성동일 씨였죠. 자, 1002번 성동일 클릭하시고 여기가 퇴사 날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다가 2024 0825 이렇게 날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급여자료 입력으로 넘어와서요. 귀속연월일을 8월로 해주겠습니다. 8월 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그리고 확인하시겠습니다. 또 확인. 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이진섭 자료 넘어왔는데 지금 성동일 씨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성동일 괄호 열고 중도 퇴사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자, 여기 성동일 씨를 클릭 또는 체크를 한 다음에 저 위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이 소득세가 다시 산출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가 비어 있어요. 자, 중도 퇴사자 정산. 네. 연말 정산을 할 때 이제 이러한 정산 명세라는 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정산 명세라는 건 뭐냐면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성동희 씨의 급여 내용이 이렇게 되고 또 부양가족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납부한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납부한 소득공제 이거는 급여 자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요. 네. 급여 자료에서 반영된 것은 다 여기에 반영됐어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결정세액이 제로가 됩니다. 성동일 씨는 결정세액이 없는 거예요. 세액공제가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납부한 매월 그 성동일 씨
소득세 납부한 거 있죠? 그 50만 3,790원을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반영 단추를 누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소득세 산출됐습니다. 소득세 45만 8,010원과 지방소득세 4만 5,780원 더하면 50만 원이 조금 넘죠? 이것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죠. 네,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것은 세금은 마이너스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상조회비 8월분은 내야 되니까 그걸 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4만 5,850원이 돼요. 그래서 지급액이 424만 5,850원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중도 퇴사자 정산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월 급여로 넘어갑니다. 9월 클릭하시고요. 9분은 1번 급여 복사후제 계산 확인. 네, 8월과 똑같습니다만은 9월에 가니까 성동일시가 빠졌죠. 퇴사자가 9월부터는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10월 1번 급여 복사후제 계산 확인. 네, 10월 급여 9월과 같습니다. 다음 11월 급여 주겠습니다. 11월 1번 급여 복사후제 계산 확인. 네, 11월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이대 뭐 11월까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 근데 12월에는 급여 대장이 밑에 따로 있습니다. 위에 있는 1월부터 11월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요 상여금이 추가됐다는 거죠. 나머지 숫자가 다 똑같네요. 그러면 상여금이 추가된 급여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12월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구분해서 상여를 플러스 해줘요. 급여 더하기 상여. 그리고 복사후제 계산 확인. 그러면 오른쪽에 기본급 밑에 상여라는 항목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김현철부터 12월 급여 입력하겠습니다. 다 똑같고 상여에다가 450만원 더 넣어주면 되죠. 노현주 선택하시고 노현주 상여에다가 270만원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 이진섭 선택하고 상여금에다가 190만원 또 넣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대장을 우리가 급여 자료를 입력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12달 것을 만들으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 달 거에서 시험을 내요. 5월 거라든가 4월 거라든가 이렇게 한 달.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입력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여기 월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바로 여기 수당 공제 등록 있죠? 이게 정확히 되어야 된다. 이 수당 공제 등록을 정확히 해야만이 나머지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 뒤에 우리 교재가 풀이가 300페이지까지가 풀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반 근로자의 급여 입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301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이 신고서가 뭔지 필요지식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급여를 25일 날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급할 때 아까 소득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했지 않습니까? 소득세 원천징수 한 거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제출하면서 거기에 산출된 세금도 납부도 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다만 아주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소규모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한 명밖에 없다든가 이러면은 세액도 굉장히 작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개인 기업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은. 그러나 법인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라고 하면 매월 10일 날 이 신고를 하고 있어요. 매월 10일 날. 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자는 6개월씩 1년에 2번 몰아서 신고하는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10일 날, 7월부터 12월까지는 1월 10일 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신고를 합니다. 자, 작성하는 것은 급여 자료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 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8월분 급여 자료 및 중도 정산 자료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건데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에 가가지고 귀속기간, 지급기간 이 두 가지만 입력하면 돼요. 귀속기간이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월이 되는 거고요. 지급기간이라는 것은 급여를 지급한 월이 됩니다. 이 회사처럼 지금 이 3일전자처럼 8월 급여를 8월 25일 날 지급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귀속기간하고 지급기간이 같습니다. 그런데 8월 급여를 다음 달 5일이나 10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귀속은 8월이고 지급기간은 9월로 해야 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에 1월 급여 선택하고서 1급여 한 다음에 그 옆에 날짜를 1월 25일로 했었죠. 같은 월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거 작성을 해보세요. 인사급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8월부터) 8월 지급기간도 8월부터 8월. 네.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지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부분에서 간이세액에 의한 8월 계산 4명과 중도퇴사자 그 중에 1명, 그래서 성동일씨 포함해서 지금 4명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납부할, 즉 우리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이너스 288910. 성동일 씨가 세금의 환급이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고 이것을 환급을 신청하든지 다음 달로 2월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자동으로 차월 2월 환급액 9월 달로 2월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이게 자동으로 2월이 됩니다. 이번 달에 환급을 안 받고 다음 달에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겠다 이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책에 있는 결과하고 같습니까? 네. 자, 저장 단추 눌러 놓을까요? 위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조회해서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저장 단추가 있는 서식은 저장을 해 두는 거고요. 저장 단추 없는 것은 뭐 그냥 닫으셔도 되고, 또 저장을 안 했더라도 다시 불러내면 다시 작성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작성할 때 저장한 것을 불러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전에 저장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러내도 되고요. 새로 작성해도 어떤 급여의 변동사항이 없었다면 동일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지급액란의 식대와 육아수당은 제출 비과세로 포함하여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로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하며, 예. 자, 식대 육아수당이 비과세잖아요. 비과세가 여기에는 포함된다 이거예요. 총 지급액 5번에 여기 육아수당하고 식대는. 그런데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총 지급액이 빠져 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총 지급액이라 하는 것에서 포함된 비과세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게 안 맞아 가지고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요런 거 주의해서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선택이 어디에 돼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요. 자, 월을 이렇게 클릭해 놓고 수당 공제 등록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탭 두 개 있었잖아요. 거기 세 번째 탭 비과세 감면 설정해 보면은 자, 식대 연장근로는 지급 명세에 제출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 지급 명세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출, 즉 포함시킨다는 거고요. 자가운전 보시면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예, 미제출. 그 다음에 육아, 산전, 휴가 급여도 미제출. 그래서 미제출 되는 게 비과세 항목 중에서 두 가지예요. 자가운전하고 육아, 산전, 휴가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의 총급여란에 포함되지 않아요. 미제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급여는 비과세 급여는 포함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확인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네, 다시 보시면 총 지급액란에 식대와 육아수당은 제출 비과세로 포함되어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부에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인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지금 그 설명입니다. 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02페이지 일용직 사원의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 이것을 공부하도록 할게요.